올 2분기 취업자가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지방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작년 하반기 이후 보금자리 주택과 금융 규제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삼성화재 등이 6.1%가량의 인상안을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며 에르고 다음의 인상폭은 7.8%에 달합니다. 정부는 오늘 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이 변화가 좀 있는 듯 싶었는데 또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코스피가 0.3% 내리면서 1731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앞서 미국 증시의 약세에 커플링되면서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내리면서 173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1719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단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나갔습니다. 오늘 장 1730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공세가 나왔다는 점이겠죠. 수급 상황 짚어봅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투신을 중심으로 3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개인 쪽에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1,2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오늘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49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49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시 구간의 기관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다시 일어나는 데는 힘에 겨운 상황이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개인이 마찬가지로 1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외국인이 7억 원 정도 소폭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22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2원 10전 오르면서 1215원 6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앞서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을 작용했고요. 그리고 23일에 예정돼 있죠.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불확실성 또한 환율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라서 강보 1% 상승 움직임 1215원 60전까지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79만 5천 원까지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강보합권 유지해줬습니다. LG화학이 오늘 8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32만 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약보합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4%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3%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23,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7% 올랐고요. 포스코 ICT 역시 오늘 스마트그리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 유지했습니다. CJ오쇼핑 역시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1% 내렸고요. 동서가 1.4% 올랐습니다. 반면에 태웅이 조정받는 모습, SK컴즈 역시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건설주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안에 DTI 규제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건설주들이 올랐는데요. 현대건설이 4% 올랐고요. 삼성물산이 5%,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1%, 2%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들은 마찬가지로 더 많이 내렸습니다. KB금융이 1%, 우리금융이 2.7%, 그리고 기업은행이 4% 내리면서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주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전 KPS가 3.8%, 그리고 보성파워텍이 8%, 우리기술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원전주만큼은 아니지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역시 올랐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스마트 그리드 세계 시장이 5년 안에 2배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LS가 강보합권, 그리고 PS텍이 14%, 옴니시스템과 누리텔레콤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모바일 관련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4가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모바일 관련주들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 살펴봅니다. KT가 1.6% 내렸고요. KT뮤직이 3.4%, 인프라웨어, 게임빌 2%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모바일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다가가 봐야 할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동양증권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시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엎치락 뒤치락 조금 왔다 갔다 했었죠. 코스피가 0.3%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과 비교하면 양호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저희가 진단 내려볼까요? 네,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견조한 조정을 받은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미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개장 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밀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투자 심리가 기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 장중에 꾸준히 순매수하면서 오히려 지수의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 미국의 IBM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IT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IBM과 더불어 미국 IT 업체들의 견조한 영업 실적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증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양호한 2분기 실적, 그리고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3분기까지 유효하다라는 전망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까지 일주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오늘도 장중에 매도를 보이다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등 전체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관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급에 기반한 그리고 양호한 투자 심리 회복에 힘받아서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실적 호전주들 저희가 코스피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살펴봤었는데 코스닥 쪽도 무시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 업체들, 그러니까 즉 전방 산업 호조에 따라서 관련 부품 업체들 쪽으로 지금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위치한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전통적인 계절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및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 내 실적 개선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상당 기간 뚜렷한 소외를 보여왔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철저한 소외의 국면 속에서 현재 저가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IT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중소업체들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 내 주요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봤을 때 2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도 코스닥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주가 자체가 상당 기간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보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번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몇몇 종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IT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설비 투자했던 그 설비 투자 관련된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수혜가 발생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 그룹 쪽에서 강한 매출 증가율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세종공업이 최근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대차 및 기아차 쪽에 납품을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코스닥 시장 내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떤 것을 사든지 지금은 상당히 모두 그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코스닥 시장 내에서 IT 부품주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내 현재 대형 업체들, 이를테면 삼성 SDI라든지 삼성 SDS 이런 쪽에서도 지금 동반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봤을 때 IT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는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200위 내에 속한 종목들은 모두 다 대체적으로 지금 매수 권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동차라든지 IT 부품주에 대해서 전 종목을 상대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지표와 그리고 또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오늘 밤 IBM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또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오늘은 대표적인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를 예고해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기업 모두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부동산 시장 지표 자체도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지수가 급락했던 여파로 오늘은 저가 매수 그리고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오늘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투자 전략도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증권업종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실적 장세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추세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증권업종 내 특히 대우증권이나 키움증권, 현대증권처럼 브로커리지 쪽에 강한 그 모멘텀을 두고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IT하고 자동차 쪽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되 단기적으로는 증권업종에 좀 과감하게 베팅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 2분기 취업자가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취업자는 2,417만 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3만 명 늘었습니다. 분기별 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8년 2분기 2,387만 명을 기록한 뒤 지난 1분기까지 2,300만 명대 초중반대를 오르내렸습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실업자 수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업자는 작년 2분기보다 7만 5천 명이 줄어 2000년 4분기에 11만 5천 명 감소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지방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와 한국갤럽이 전국 남녀 1,505명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48.8%로 지방보다 6.8%포인트 높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조사에서 지방의 부정적 답변이 8%포인트 높았던 것에 비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체감도가 경기나 인천보다 높았으며 특히 강남 3구는 주민 4명 중 3명이 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작년 하반기 이후 보금자리 주택과 금융 규제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이 6.1%가량의 인상안을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6.3에서 6.8%의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에르고 다음의 인상폭은 7.8%에 달합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둔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수출 신고필증, 원산지 소명서, 송품장을 매번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국과 수출 물품이 같으면 일부 서류가 생략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이 대폭 줄고 서류 심사 기간도 단축돼 원산지 증명서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FTA 특혜 관세와 기술 규제, 표준 인증 등의 정보를 국가별, 품목별로 통합한 시스템을 내년 중 시범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IBK투자증권이 세계적인 외환중개 회사인 미국 인터뱅크 FX와 외환 마진거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IBK투자증권 고객들은 인터뱅크 FX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세계적 외환거래 프로그램인 메타트레이더4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은행이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과 금리 우대 서비스, 다양한 제휴 쿠폰을 제공하는 S쿠폰 서비스를 개최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아이폰을 통해 아파트 시세와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집 시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이 21일과 27일, 30일 서초동 삼성타운 지점에서 연기금 및 저축은행, 일반 법인 등 자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1기 헤지펀드 기본 과정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ING와 도이치뱅크에서 재가점 헤지펀드 운용을 담당했던 정진균 삼성증권 AI 팀장과 엄태종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사업본부장 등 사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현대카드가 오프라인에서 M포인트를 활용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M포인트몰 잠실점을 롯데월드 지하 1층에 개점했습니다. M포인트몰은 현대카드 M계열 카드를 사용해 적립된 M포인트를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 전용 오프라인 쇼핑몰로 잠실점은 2007년 8월 개점한 반포점과 2009년 9월 문을 연 영등포점에 이은 3호점입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좀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매도폭을 많이 줄여나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니만큼 그래도 좀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밤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좀 안 좋은 소식들에 반해서 이 오늘 밤은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술술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 상황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이 됐고요. 중국 증시는 현재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1.6% 오르면서 2,464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